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39번째 강의로 동자설과 식의 전변이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오위백법이라고 해서 유식불교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를 5단계 오위 그리고 그 세분에서 100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오위백법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마음이란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 법 하나하나가 식으로서의 법들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오위법으로서의 세상 만사가 도대체 어떤 이치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식불교에서는 식의 전변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여러 가지 업을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을 경우에 그 전생에 지었던 업들이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그 이제 씨앗, 그러니까 열매와 씨앗이 같은 거죠. 열매로서 이제 결실되어 갖고 저하게 되어 있다가 현생에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 하나의 씨앗들이 발아하면서 그러니까 싹이 트면서 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세상 만사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발아하면서 세상 만사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식의 전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라는 개념, 종자가 이제 씨앗이죠. 씨앗이라는 개념은 이제 부파불교 중에 경량부라는 그런 그 부파에서 우리의 윤회에 대해서 윤회와 업의 상속, 그러니까 업이 어떻게 전생에 지었던 업이 어떻게 현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그런 비유였는데 이것이 이제 유식불교에 와서는 하나의 정확한 교리로 이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지었던 모든 업들은 종자, 씨앗이 돼가지고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업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 식이라는 의식이라는 마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생에 이제 하나하나 싹을 틔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치가 또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은 그 전생에 체험하는 모든 현상들, 모든 내가 지었던 업들 이런 것들이 씨앗으로 내 마음밭 속에 저장되는 과정을 그 현행 훈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현상세계죠. 현상세계가 내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훈은 훈습하다. 그러니까 이제 향기를 갖다가 쐬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종자에 훈습된다라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체험한 모든 것들이 그 마음밭에 있는 씨앗에 훈습이 돼가지고 종자를 이제 결실하는 거죠. 열매를 갖다 맺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맺은 열매들이, 그러니까 종자 씨앗들이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의 그 간다르바죠. 그러니까 중음 속에 그냥 있다가 현생의 부모 어머니의 정 속에 태어날 때 그때 그 모든 씨앗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 자궁에 착상이 돼가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출산 후에 평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전생에 지었던 업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머물 경우에 그 씨앗이 영원히 변치 않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 변해가면서 이제 현생까지 이어집니다. 또 현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전생에 지었던 업의 종자가 아직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것도 계속 같은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그냥 삭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체험하고 이제 행위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찰나 변해가면서 성숙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그것이 비로소 현상으로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행복과 불행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종자생종자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전생에 업을 지어서 시작된 것은 현행 훈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종자가 계속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종자생 발생시키다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찰나 그 다음 찰나의 종자를 발생시키면서 같은 종자가 이제 변형시키면서 계속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 마음밭 속에, 우리의 식속에, 아리아식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것이 다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종자생현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씨앗이 발생시켰다. 무엇을? 현행. 내가 체험하는 현상 세계를 다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3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업을 짓고 그 업이 보관이 되어 있다가 마음속에 다시 보관되어 있던 업이 다시 업으로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의 아리아 연기론 혹은 종자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그 현행 훈 종자 체험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제 업이 돼가지고 그것이 종자 씨앗으로 이제 마음에 저장되는 거죠. 현행 훈 종자죠. 그다음에 종자 생종자 마음밭 속에서 계속 종자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종자 생현행 그 성숙된 종자가 시기가 됐을 경우에 현상 세계 내가 체험하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3단계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그 업의 지속과 그 다음에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인과공부의 세계에서 과보를 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대략적으로 굵게 설명한 거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지금 칠판에 써 있는 명종자와 업종자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종자가 씨앗이 저장된다고 할 때 어떤 업을 짓다든지 해서 씨앗이 저장된다고 할 경우에 그 씨앗의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냐 할 때 굵게 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언종자, 명자는 이름 명자, 말씀 한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 그런 언어적인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업종자, 업은 행위한다는 얘기죠. 선업, 악업. 그러니까 선업, 악업의 종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언 종자는 다시 세분을 해가지고 또 명언 습기, 아집 습기라고 또 둘로 세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명언 습기는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갖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 다 명언 습기죠. 마치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죠. 그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이게 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죠. 죽으면은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죠. 근데 그 언어 이전에 마음속에 그 언어를 만든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태도 이것이 바로 명언 습기죠. 습기. 명언 습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만 어떤 언어적인 이제 습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이 자기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뭐 항상 성형수술을 하고 항상 얼굴을 꾸미기 바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몸뚱이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뇌 속에 있다.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서양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뇌 속에 소음과 선이라는 그런 기관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틀린 얘기지만은 어떤 그것도 데카르트의 이제 자아에 대한 사고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아집습기입니다. 아집습기. 그러니까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럼 근본적으로 올바른 자아는 뭘까요? 불교에서 무아예요. 자아는 없다죠. 그러니까 아집습기는 통째로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 나름의 아상, 자아관을 갖고 있고 내 나름의 명언습기,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사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명언종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언종자가 바로 명언습기, 아집습기 이렇게 양분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이 전생에 갖고 있던 이런 명언습기, 아집습기, 그러니까 세계관과 자아관 이것을 똑같이 갖고서 생활을 하게 돼요. 왜? 수행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바뀌어질 리가 없죠. 전생의 습관 그대로 그냥 또 살아가겠죠.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 나는 어떤 게 나다 하는 같은 태도를 갖고 현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명언종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다가 태어났을 때 다시 같이 이제 그냥 전생처럼 유지가 되다가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언종자고요. 업종자는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종자입니다. 업종자. 우리가 선한 일, 찬일을 할 경우에는 인과의 세계에서 나중에 행복한 미래가 열리죠. 락이오죠. 접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행복을 줄 경우에는 나에게도 행복이 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내가 남을 피해 줄 경우에,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남을 괴롭혔을 경우에 그때는 그 괴로움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고통을 느끼게 돼요. 악행을 하면은 고통을 느끼고, 그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은 이제 행복한 그런 즐거운 삶을 받게 되죠. 이게 업종자의 역할이죠. 전생에 착했던 사람은 상당히 옳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많이 돕던 사람들은 현생에는 상당히 행복한 그런 그 환경과 여건 하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전생에 남을 많이 해친 사람들은 또 전생에 굉장히 비열하고 하천하고 고결하지 못하게 산 사람들은 현생에 비천하고 하찮은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선인 그 락, 행복, 이제 쾌락할 때, 그 다음에 악인 곡과, 악을 인으로 삼으면은 곡과 괴로움의 결과가 생긴다는 그런 업종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업종자도 우리가 전생에 업을 지었으면은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생에 행복과 불행으로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업종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는 대개 아마 여러분들 그 업종자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을 거예요. 업종자.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면은 그게 다 자업자 되고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만 했을 텐데 유식불교의 이 아리아 연기론 종자설에서는 명언종자라는 개념을 아주 크게 내세우죠. 명언종자. 그래서 비단 우리가 지은 업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아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태도 자체도 그 이제 전생과 현생, 내생에 걸쳐서 계속 상속된다,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물론 이제 수행하는 것은 이런 명언종자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명언종자. 그러니까 올바른, 그러니까 무아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아집습기를 끊음으로써, 그 다음에 명언습기를 끊음으로써 이제 법공해도 되죠. 법공. 모든 개념,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 하는 다 이제 그런 해체 조망을 얻음으로써 나중에 해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악업을 짓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조절하는 것이 이게 수행론이고요. 아직은 조절이 안 된 상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언종자, 업종자가 계속 우리 마음밭에 남아가지고 또 지금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거, 또 우리가 학습하는 거라서 업종자가 이제 성숙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명언종자가 자꾸 성숙해 나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워갖고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명언종자를 다른 말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등류습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류습기. 동등한 흐름의 습기다 이런 얘기죠. 업종자는 이숙습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숙습기. 이숙은 다르게 이것습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같게, 이것은 다르게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던 태도, 그죠? 아니면 자아를 바라보던 태도는 전생이나 현생이나 똑같아요. 전생에 바라보던 태도가 동등하게 그냥 그대로 흘러와서 현생에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등류습기,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습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명언종자는 등류습기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선과 착한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선인선과. 이건 등류습기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업종자일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업종자는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뭐가 옵니까? 착한 게 오는 게 아니고 그건 개념의 혼란이에요. 착한 게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이 오죠. 행복. 즐거움이 오죠. 내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즐거움의 과업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인 락과 선한 인을 갖다가 심으면은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락과 즐거움의 과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악인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곡과 곡이죠. 이 경우에 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또 악과예요. 악인 악과. 그래서 이 업종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언종자는 같은 동질적인 것으로 선이 선으로 그냥 이어지는데 업종자일 경우에는 선이 어떻게 돼요? 락이라는 새로운 종의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이제 그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 선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선과 악이 다르게 익었기 때문에 질을 달리해서 익었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고락으로 익었기 때문에 고아락. 고아락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괴로운 거, 즐거운 거. 착하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 아니죠. 그건 받은 거기 때문에.
선악은 내가 행동한 거고 고아락은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는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기성이다. 선도 악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숙습기라고 할 경우에 그 원인은 선악이었지만 결과는 고락이라는 그런 그 무기성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그 이 명칭을 이숙이다. 다르게 익었다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업종자, 이 이숙습기를 다른 말로 유지습기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유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삼유할 때 삼유할 때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유는 그 삼계에서의 생존을 갖다가 삼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계에서의 생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중 어느 한 군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죠. 그런 생존을 삼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욕계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욕심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몸도 있고 이제 정신도 있는 세계죠. 근데 그 욕심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욕이고, 그죠? 까마 나퇴 갖고 성욕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욕, 자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식욕,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욕계죠, 욕계. 그 다음에 색계 이상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성도 없어지고 성욕 없으니까 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색계 이상은 남녀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식욕이 없어져요. 우리처럼 거칠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색계 이상의 중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의식이 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감촉하는 것이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입으로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가면은 몸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경지만 남죠. 그렇게 그 삼계 내에서의 생존이 삼유인데 삼유를 갖다가 이제 이때 지자는 그 원인의 뜻입니다. 삼유의 생존을 토해하는 그런 종자다 해서 유지습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삼계의 체계 자체가 바로 고락의 체계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죠? 욕계 밑으로 떨어지면은 고통이 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즐거움이 강한 것이죠. 위로 무색계 색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이제 업종자를 이숙습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업종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된 이런 세상 만사를 이과다 과보할 때 과자를 써가지고요 이숙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숙과. 그래서 이제 이숙과일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자 그대로의 이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숙에서 생한 것이 있다 해서 이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이숙은 이 삼계 내에서 어느 욕계냐 냐 무색계냐 어디에 태어나는가 혹은 육도 중에 육도 이제 밑에 지옥부터 뭐 아기 축생에서 육도가 있죠. 그 중에 어느 도에 태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이숙이고요. 이숙생은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육도 삼계 중에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가지고서 내가 그 육식을 통해서 안이비설시는 육식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숙생입니다. 그래서 이숙과 이숙생을 합해서 이숙과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숙과 이숙생은 전부 다 고락,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우리가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숙습기 혹은 업종자일 경우에는 지은 업은 선악이지만 받는 것은 고아락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다른 것을 받았다. 고아락은 무기입니다. 무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기성,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 아닌 거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익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언종자, 업자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쭉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흘러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돼서 흘러오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이제 비로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 말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시계 전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 전변. 그 위에 제목에 제가 써놓은 이 시계 전변이 우리 마음속에 쭉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씨앗으로서의 그 업종자 혹은 명언종자가 마음속에서 성숙돼 나가는 것, 이것도 전변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돼 나가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듯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도 이제 전변입니다. 그래서 이 전변은 지금 얘기됐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마음속에서 성숙되는 전변을 인능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인전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로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이것을 과능변 혹은 과전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능변일 경우에 마음속에서 성숙되는 거죠, 종자가. 그러니까 업을 지었으면은 그 업이 금방 과보가 되지 않아요.
또 착한 일을 갖다 조금 했을 경우에 금방 거기에 대한 과보가 금방 안 나타나요. 착한 일이 쌓여서 종자가 무르익어야지 비로소 그것이 싹을 틔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물의 씨앗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꽃가루가 암술수술이 수정이 돼가지고 처음에 씨방에 씨앗이 생겼을 때 그놈 따서 심으면은 싹이 안 나오죠, 절대요. 아직 물지 않았기 때문에.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을 빨아들이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점점 자라나서 성숙된 다음에,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이 무르익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 그걸 땅에 심으면은 자라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은 업의 씨앗 마음속에 생겼다고 해서 그놈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어지간히 성숙이 돼야지만 비로소 그게 자라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속에서 성숙되는 과정이 바로 인능변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그러니까 명언종자, 업종자가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 인생관, 자아관과 그다음에 내가 지었던 선악업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을 배우고, 자아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선업과 악업을 짓기도 하고 하는 행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명언종자, 업종자가 자꾸 성숙됩니다. 자꾸 무르익죠. 자꾸 강화되는 거죠, 강화. 그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것이 과일이 익으면 똑 떨어지듯이 과보로서 나타나는 거죠. 과보로서. 이것이 바로 관응변입니다. 관응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르익었던 이 씨앗이, 두 종류의 씨앗이, 명언씨앗, 업씨앗이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익어서 싹을 틔울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싹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관응변이죠. 그래서 이 인능변일 경우에 그 마음속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이 성숙되는데 명언종자, 다시 말해 그 등류습기일 경우에, 그러니까 명언종자는 등류습기랑 같은 말입니다. 일 경우에는 칠전식의 선행, 악행 혹은 무기행이 명언종자를 성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전식은 아리아식까지 합해서 총 8식이죠. 8개의 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에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화식, 아리아식. 이게 총 8식인데 그중에 아리아식을 제외한 앞에 있는 7가지 식이 칠전식입니다. 그러니까 칠전식 중에 그 이제 만화식은 아상, 자아관을 갖다가 갖추게 만드는 아탐, 아만, 교만 같은 이 마음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식인데 이 제7식과 또 앞에 있는 육식, 의식과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 전호식이죠. 그러니까 감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이제 영역 내에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냥 공부해서 어떤 세계관을 익힌다든지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어떤 인생관을 익힌다든지 하는 것은 무기예요, 무기. 이건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이런 업을 졌을 경우에 이 등류습기로서의 명언종자가 자꾸 성숙하는 거죠.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이 됐을 경우도 악행이 한 번의 악행으로 금방 과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습기 이제 악행일 경우는 이 습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기일 경우는 이 업종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악행과 같은 것이 이제 업이죠. 업인데 그것은 칠전식이 아니고 전육식만이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이 습기를 성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화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칠전식은 만화식이 들어가죠. 아상. 만화일 경우에는 이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계관, 인생관이, 그러니까 이제 자아관이죠, 자아관. 세상을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성숙시키는 토대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선악은 아니죠. 이 만화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숙습기, 우리의 선행, 악의 씨앗을 그 자꾸 익히는 것은 전육식만이 이제 역할을 한다. 근데 전육식 중에 유루선과 그 다음에 악, 모든 악이 다 이제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죠. 자가 왜 붙었냐 하면은 무루는 번뇌를 야기한 선이다 이런 뜻이고요. 무루할 경우에는 번뇌를 야기하지 않는 선이다 이런 뜻인데 무루선일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해탈을 지향할 때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이 다 무루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근데 유루선은 그것이 아니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인데 3계 6도 윤회 내에서 보다 좋은 한나라에 태어나려고 착한 일 하는 거, 남한테 그냥 많이 베풀고 기회를 잘 지키는 거, 단순히 바람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유루선이죠. 그래서 이 유루선에 의해서 이 선악행의 이제 종자 이숙기가 성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숙됐다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씨앗을 이제 그 싹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됐을 때 비로소 관응변이 시작되는데 이 관응변도 물론 씨앗마다 이 종자마다 다 다른 시기에 관응변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 갖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런 식으로 관응변이 일어나.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숙, 사량, 요별경이라는 3단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3가지 차원에 의거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성숙된 종자가 발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즐거움의 6도 3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사량은 제7식을 의미합니다. 이숙은 제8식이고요. 사량식은 제7식인데 이것은 아상서 바라는 거죠. 아상. 어떤 자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자기 나름의. 그 다음에 요별경은 이것은 6식 이하입니다. 6식 이하. 우리가 인식하는 대양세계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6식과 그 다음에 제7식, 제8식의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 세계로 이렇게 결과로서 씨앗이 발화되는 것을 관응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있는변과 관응변을 합해서 식의 전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업들이 현생에 어디에 이제 이어져 갖고 과보로 나타나는가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설을 도입하고 아리아식 이라는 그런 식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마음속에 저장된 업종자가 있는변, 마음속에서 성숙이 되고 성숙됐으면 나중에 이제 제각각 싹을 두는 관응변을 통해서 체험하는 현상세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있는변, 마음속에서 성숙한 것들이 자꾸 이제 익어가고 있고 종자가 또 이제 그렇게 익은 종자가 지금 순간순간 체험하는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관응변이죠. 이것이 유식불교의 이제 종자설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